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에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마감 동시호가 직전까지 약보합으로 버티던 코스피 지수가 동시호가를 거치며 무려 2.7%나 급락한 겁니다. 이 사태의 주범은 단 4명. 이 4명에 의해 도이치뱅크는 단 10분이라는 짧은 순간에 488억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고 국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 중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입니다.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장마감 10분 전 한국 도이치증권에서 무려 2조 4,400억 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코스피가 단 10분 만에 53.12포인트, 2.7%나 급락한 사건입니다. 도이치뱅크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도이치뱅크는 코스피 200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장마감 직전에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풋옵션에 16억 원을 투자했던 도이치뱅크는 448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은 도이치은행 홍콩 지점 임원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에서 상무 1명, 이렇게 단 4명이 기획, 실행한 사건입니다.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 지수 차익거래팀은 2010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왔습니다. 연말 성과 평가 기간이 다가오자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 임원 3명은 성과를 크게 올릴 계획을 짭니다. 현물과 풋옵션을 이용한 시세 조종을 말이죠.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은 옵션 만기일 며칠 전부터 한국 도이치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었던 현물 주식을 상환받아 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했고 대량 매도 시 혹시 모를 시스템 에러까지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이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동시호가 시간 직전 도이치뱅크 홍콩팀은 풋옵션을 대거 사들여 주가 하락에 큰 수익을 노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당시 옵션 만기일에는 동시호가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면 장마감 15분 전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도이치증권은 마감 시한을 1분 넘긴 시각에 프로그램 매매 사전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평소처럼 마감 15분 전까지의 신고 내용을 보고 오늘 큰 매도는 없겠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 도이치증권은 동시호가 시간인 10분 사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무려 199개 종목 2조 4,400억 원어치의 물량을 시가보다 4.5에서 10% 낮은 가격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매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죠. 도이치뱅크가 매도한 2조 4,4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사건 전 프로그램 매매 평균 거래 대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 여파는 컸습니다. 1966.5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는 마감 동시호가 때만 무려 50포인트가 넘게 하락했죠. 이 하락으로 인해 도이치뱅크 홍콩팀과 한국 도이치증권은 총 488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국내 투자자는 1,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 도이치증권, 도이치뱅크가 관여해 이 옵션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부당거래 사건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한국 도이치증권에 10억 원의 제재금과 임직원들의 징계, 면직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 외국인 임원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 이렇게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2년 1월 첫 공판이 열렸고 박상무를 제외한 외국인 임원 3명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박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한국 도이치증권에는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 8,300만 원, 도이치뱅크에는 추징금 43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박상무와 한국 도이치증권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다면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 외국인 임원 3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범으로 꼽히는 데렉 옹 상무는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됐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고 나머지 임원 2명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단 4명의 기획에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렸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2010년 11월 11일 그리고 2021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